일본 내에서는 현재 제4차 한류 열풍이 휩싸인 가운데 과연 그 인기는 어디까지인지, 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왜 이렇게 레벨이 높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일본의 한 매체가 알아봤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댓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제4차 한류 열풍에 휩싸여 있고, 불을 지핀 것은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래스가 유명하며 K-팝 아이돌 오디션에 밀착한 퀴즈 프로젝트가 결정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제4차 열풍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류 드라마 상투를 깬 것은 2016년 히트한 공유주연의 도깨비였다고 한국 드라마를 잘 아는 작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연사마 붐의 시대부터 한류를 계속 쫓고 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가진 콘텐츠의 강점을 사랑의 불시착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의 재벌딸이 패러글라이딩으로 북한의 불시착, 현지 장기와 사랑에 빠진다는 안타까운 사연에 오열한 사람이 속출했고, 누구에게나 불투명하고 걱정스러운 존재인 북한을 네거티브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친근하고 인간미 넘치는 존재로 전개한 것이 참신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주제와 주역 두 사람의 매력에 공교롭게도 코로나화가 겹친 게 히트 요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배우는 얼굴이 좋아서만 캐스팅되지 않고, 한국에는 연극과 영상 관련 대학이 40개 이상 있는데 학생들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수업을 익히며 학과로서 영상이나 연기를 배우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며, 그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것이 영화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제4차 한류 열풍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댓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수준 왜 높을까? 일본은 왜 낮은 수준인지를 생각해 봤는데, 비슷한 캐스팅, 대본, 카메라 작업과 조명,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들의 걸쭉한 연기인 것 같네요. 일본은 소속사이므로 연기력이 없는 사람을 캐스팅하는 것 같고, 그런 수준의 연기로는 감동은커녕 5분이면 채널 바뀌고 또 계속 반복되니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한국 아이돌은 대학에서 연극이나 영상 계열의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군 복무를 늦추려고 대학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아이돌 같은 연기하는 사람이 많아 연기력이 확고하다고 느껴지네요. 한국 드라마 주연들은 미남 미녀가 아니어도 각본과 연기력이 좋기 때문인지 차차 매력적인 인물로 바뀌는 걸 많이 봤고, 연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도 한국 쪽이 수준이 높고, 외모는 물론 퍼포먼스에 관해서도 훈련하고 경쟁을 이겨내야 데뷔할 수 있어요. 일본도 경쟁과 훈련이 있지만 한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네요. 한국 아역 배우들은 연기를 정말 잘하고 그대로 활약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본과 한국에 비교하면 한국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한다면 별로 특별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일본 드라마가 재미없긴 하지만요. 한국 드라마를 알고부터 일본 드라마는 안 보게 되네요. 영화도 한국이 더 재밌고, 리메이크 작품을 비교해보면 영상, 연기, 카메라 워크 등 모두 한국판과 너무 다르고, 일본판을 봤을 때 같은 드라마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맥이 빠져서 보기 싫어졌는데, 한국판은 펑펑 울 정도로 엄청 달랐어요. 일본에도 물론 훌륭한 연기자가 있겠지만 너무 심한 패거리 방송국, 또 스폰서라는 배경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길 바래요. 확실히 한국 영화의 레벨이 높아. 각본이나 연출, 카메라 워크에 이르기까지 빈틈이 없고 프로다운 연기자들이 작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배우가 연기의 프로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 영화는 당연한 것조차 할 수 없는 작품이 많이 있지요. 도깨비는 단번에 보고 도깨비 팬이 되었다. 먹을 만큼 먹은 나이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울었어요. 도깨비 후에 좀처럼 다른 드라마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랑의 불시착 평이 좋기 때문에 볼 생각이에요. 일본의 예능 레벨은 너무 낮고 시시한데 훈련이나 연습도 안 하는 것 같고, 그걸 모르고 보는 시청자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철학은 잘 모릅니다만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는 인간적이거나 생생하기도 하고 어쨌든 박력이 있어 좋아요. 일본 드라마는 어린이용처럼 밋밋한데 한국은 굉장한 롤러코스터 정도의 감정의 격차가 느껴지네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반일 활동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한류 드라마는 순간순간 대사, 표정, 박진감 넘치고 또 사랑스러움이 화면에서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감동 너무 좋았어요. 소문에 우리 동네에 60대 아저씨도 한류에 푹 빠져서 매일 보고 있다는데,
아직 한류 초보지만 저도 한번 빠져보려고요. 흔히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정부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스스로 외국에 홍보하고 정부는 잘할 수 있다고 지지만 했는데도 현재는 일본을 벌써 추월해서 미국이나 선진국도 따라잡을 기세네요. 일본의 경우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만화가 강하고 카메라나 자동차 악기 등 기술력이 좋지만 한국은 영화나 음악으로 외화를 자연스럽게 힘도 들이지 않고 버는 것 같은데 일본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도깨비를 보고 나서 한국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되었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재미있었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한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즘 모든 작품에는 생명의 소중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건 겨울연가부터인데 일본 드라마는 바로 호텔 배드신 나오고 시청률을 올리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됐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진한 배드신은 거의 없고 걸쭉함에 재미있고 사극도 의상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데 내용까지 좋아서 일본 드라마는 15년 이상 안 보고 있어요. 또 억지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 1위에 뽑혔으니까 일본만은 아직 자신들을 좋아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긴 때마침 재벌 후계자가 북한에 떨어지다니. 한국에는 자주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재벌 정말 좋아하잖아요. 만일 평범하고 가난한 청년이 북한에 떨어지면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만화, 소설, 영화, 드라마 벌써 배부르구나. 일본 작품은 너무 재미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데 제발 좀 빠져들게 해줘요. 우리 엄마가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본 결과 일본 드라마는 왠지 어린애 같고 유치하다고 하면서 한국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도 그렇고 퀄리티가 엄청나서 계속 한국 드라마만 보게 된다고 했어요. 일본 내에서는 제4차 한류 붐이 들끓고 있다고요? 제 마음속에는 1차 붐도 아직 안 불었는데요. 겨울 연가 때부터 유행은 매스컴이 만들고 사랑의 불시착 보고 싶지도 않지만 한국에서 조작한 북한 이미지인 것 같고 납치된 일본인들이 불쌍해요. 사람들을 매료시킬 콘텐츠가 많아서 한국의 거리를 걸으면 일본의 젊은이들도 한류 스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볼 수 있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접하게 되어 또한 기쁘고 이것저것 찾아보면 귀중한 경험도 쌓을 수 있다고 하니 빨리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모 신문사가 한국의 신문사와 같은 빌딩에 들어가거나 한국과 일본의 매스컴이 치켜 세워서 선전하는 것 뿐이잖아. 일본은 실력 있는 배우나 가수가 있는데도 왜 굳이 실력 없는 사람을 캐스팅해서 한국의 밥상을 차리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일본은 애니메이션 게임 강국인데 뭐 어때? 한국은 국가적으로 케이팝이나 아이돌이나 드라마, 영화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일본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개인적으로 한류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혐한과 관계없이 일본인은 일식이 잘 맞아요. 한국은 대부분이 대학에서 연기나 댄스 등을 배워 데뷔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일본 아이돌은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데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돼요. 여기까지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